안녕하십니까? 공정의 환상 우리는 왜 불공정에 이렇게 예민한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한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아마 공정일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공정에 대한 요구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정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공정인가?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공정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공정은 이제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언어로 변질된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왜 이토록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심리와 사회적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정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공정을 추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존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집단 내에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교 본능이 종종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흥미로운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절대적인 손해, 그 자체보다 남보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잃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친구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벌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강력한 감정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비교 본능과 상대적 박탈감은 비단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세대나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나아가 정치적 분열과 사회 통합의 저해로까지 확산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이 끊임없이 비교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순수한 능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 불공정한 배경이나 특권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공정 담론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 입시, 취업, 부동산, 그리고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공정이라는 잣대가 드리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에서는 특정 학교 출신이나 부모의 사회적 배경 혹은 정보력에 따른 유불리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이러한 불공정 인식의 단적인 예입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채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제도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도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또 다른 방식의 불공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그야말로 공정 논쟁의 화약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공정 논쟁을 촉발한 주요 계기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불안정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마련한 젊은 세대와 수십 년간 형성된 자산, 격차를 가진 기성세대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계속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공정한가? 라는 질문은 늘 민감한 사안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하지만 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노력의 공정은 무엇이며 결과의 공정은 또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력의 공정을 강조합니다. 즉, 출발선만 같으면 결과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신념입니다. 이는 능력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주의 또한 능력주의 신화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여 계급과 정체성의 복합적인 교차로 인한 차별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선만 같게 해주는 것은 진정한 공정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결과의 공정 혹은 최소한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를 무력화하는 공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은 정의가 아니라 각자의 서사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입장에 따라 공정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공정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다른 기준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감정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 전체로 빠르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감정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불공정 사례들은 순식간에 대중에게 공유되며 분노 소비를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갑질 행태나 불법적인 특혜를 받은 사례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대중의 공분을 삽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서사 혹은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주목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며 나만 이런 불공정을 겪는 것이 아니다는 동질감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확증 편향적인 분노 커뮤니티로 이어지곤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분노를 강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세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강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공정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논리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널리 사용되는 것 또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서 한국 사회는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 또한 불공정 감정의 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공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쟁의 룰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그러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평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각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은 단순히 냉정한 경쟁의 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신뢰가 비로소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기업의 윤리 경영,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신뢰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연대가 복원되지 않는 한 공정은 무의미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공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모두가 이겼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패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경쟁에서 잠시 밀려났다고 해서 삶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전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를 포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이기심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공정한 룰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해도 모두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믿고 연대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환상을 넘어선 진정한 공정함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